친선아, 아버지가 위독한데 오늘 아침에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야? 더는 전화하지 마. 나는 내 의무를 다했어. 여동생의 냉정한 말에 첫째 언니 친이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도 여동생은 무심한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 아침에 전화를 받은 것이 귀찮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효도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태도는 누구든 듣는 이를 충격에 빠뜨릴 만했다.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고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마을에서도 모범적인 존재로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에게 등을 돌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정에 대한 뼈아픈 경고이다.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 끝까지 함께하며 이 비극의 원인을 밝혀보자. 그리고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친선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네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능 덕분에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 했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형을 사줄게. 반에서 2등하면 자전거를 사줄게. 명문대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사줄게. 라고 약속하곤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친선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이 주어졌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희생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님이 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친선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고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면서 그녀의 성공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선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혼수, 웨딩드레스, 신혼여행까지 모두 최고급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친 부모님은 더 이상 그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결국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다. 친선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거나 결혼식을 조금 간소하게 하면 안 되겠니? 처음으로 부모님은 친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친선은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어떻게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던 딸이 부모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까? 혹시 지나친 사랑이 결국 이기적인 아이를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관계 속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알아보자.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던 친선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내 의무를 다했어. 더는 전화하지 마. 한때 부모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친선.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 가족은 그저 짐에 불과했다. 그녀의 삶은 물질적 가치와 이기적인 자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가족에는 그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했다. 부모님은 내가 그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부모를 단지 현금 인출기 정도로 여겼다. 아버지는 친선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아버지는 간절히 그녀를 불렀다. 친선아,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구나. 단 한 번만이라도.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가족 모두를 극심한 슬픔에 빠뜨렸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에게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가족은 친선을 장례식에 초대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것을 대변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오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친선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장례식에 가면 뭐가 좋지? 욕만 먹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기심과 무관심은 가족에게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 남편은 그녀와 함께 병간호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친선의 대답은 남편을 경악하게 했다. 왜 내가 가야 해?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은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아내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니? 왜 나는 몰랐지? 남편이 물었지만 친선은 차갑게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난 당신 엄마를 돌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알아서 해. 언더라인 사인. 그렇게 말한 뒤 친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며 대화를 끊어버렸다. 친선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과의 단절, 이기적인 태도, 무관심은 그녀를 삶의 진정한 가치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과연 친선은 언젠가 깨달을 수 있을까? 물질적 부나 명성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친선의 남편은 그녀를 완벽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자신감 있고 똑똑하며 아름다웠던 그녀에게 반해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녀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차갑고 이기적인 내면을 보게 되었다. 특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의 어머니를 대하는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그의 실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전화 한 통조차 안 되겠어? 그는 간절히 부탁하며 말했다. 제발. 엄마에게 전화 한 통만이라도 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친선의 냉정한 답변뿐이었다. 아픈 사람한테 전화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잖아. 그 말은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결혼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녀의 화려한 외면에 속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머니를 홀로 간호하던 나날 동안 그는 아내에 대해 새로운 면모를 깨달았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던 모습, 자신만을 생각하던 행동들. 그는 그동안 그것들을 그녀의 스트레스나 단순한 성격 탓으로 여겨 무시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이 그녀의 이기적이고 냉정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었지.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동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이든 말이다. 그녀는 내 아내지만 그녀가 내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점점 쇠약해지는 동안 친선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를 맞이한 광경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친선은 침실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 너는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친서는 놀란 듯 고개를 들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뭐야?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친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남편이겠지. 그게 뭔 문제야? 그럼 내 남편이 이렇게 지쳐있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그는 간절히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말을 던졌다. 왜 내가 해야 하는데?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내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 그녀의 말은 남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이제 그녀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과연 그녀와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리 잡았다. 친선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무심하게 말했을 때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하지만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남편이나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 그 말은 남편에게 있어 마지막 한계였다. 그는 결심했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후 친서는 가족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도 모두 잃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녀의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괜찮아. 내겐 여전히 경력이 있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을 받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결국 회사는 그녀에게 더 이상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았다. 그녀가 자부심을 느꼈던 지위는 흔들렸고 끝내 그녀는 발전 기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녀는 점점 분노와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못했고 마침내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동안 친서는 고독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는 과거의 가족들과 관계를 떠올렸다. 그녀가 스스로 망가뜨렸던 모든 소중한 인연들이 생각났다. 그녀는 한때 가장 친했던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이미 자신의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셨던 분, 항상 그녀를 믿어주셨던 분. 아버지라면 분명 내 전화를 받아주셨을 텐데.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다시 깨우쳤다. 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친서는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뵙지도 못했어. 그녀는 속으로 깊이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 후회를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녀는 전 남편을 떠올렸다. 그녀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 다짐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를 들고 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말했다.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너한테 진절머리가 나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절대 나에게 전화하지 마. 이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과거에 진선이 가족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한때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진선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남편,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뒤늦은 후회 속에서 그녀는 물질이나 개인적인 성공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과 연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의 어둠뿐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할 결과였다. 진선은 텅 빈 방에 앉아 머릿속이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곁에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녀에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상기시켰다. 이기심과 무감각함은 그녀로 하여금 친구, 가족,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던 남편까지 모두 잃게 만들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지지, 그리고 경력 모두 그녀 손에 있었다. 하지만 진선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다. 이제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누구와도 나누거나 위로받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진선의 이야기는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그녀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이 능력 있다는 이유로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감사함으로 보답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의 배은 망덕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자신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깊이 상처 입히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이 이야기에서처럼 그것이 결국 자식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기도 한다. 진선의 이야기는 단지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교훈이다. 무관심과 이기심이 소중한 관계를 잃게 하지 않도록 하자. 다음의 뜻깊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